3%도 안 되는 수익률로 건물을 팔겠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도둑놈 심보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네,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요즘 정말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그죠? 네, 완전 한겨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씨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늘 또 좀 이따가 서울 머니쇼에서 오늘 또 제가 강의가 있습니다. 강연이죠. 그래서 경매로 이제 엄청난 기회가 온다. 이런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경매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사실 좀 마음이 좀 아픈 부분도 있죠. 뭐냐면 경매 건수가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한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지금 사실 엄청난 고통에 지금 있으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과연 그분들이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내가 사서 경매를 한 거를 이제 내가 어떤 그런 실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다 보니까 다만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경매가 이렇게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경매 마스터 분들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올린 영상 중에 이제 경매 관련해서 이제 오피스텔하고 연립 다세대가 굉장히 지금 경매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쪽에서 좀 기회를 찾아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또 일부 분들은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지금 연립하고 지금 오피스텔 시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좀 문제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데이터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부동산 시장이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투자 시장과 다른 건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이 올라야지만 수익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주식은 우량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이 나오면 또 배당 수익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건데 부동산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부동산은 이제 매매가가 올라도 돈을 벌 수가 있고요. 또 전세가 올라도 돈을 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월세를 내가 또 잘 받아도 또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내 집으로 살건 그렇죠. 내가 내 명의로 살건 아니면 내가 전세로 살건 아니면 월세로 살건 사실 이거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대안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수요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 수요가 매매로 움직이느냐 전세로 움직이느냐 월세로 움직이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특정 예를 들면 오피스텔과 빌라 다세대의 매매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건 뭐죠? 결국은 이 수요가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럼 이 수요가 어디로 가냐면 전세나 월세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매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경매 건수도 많아지고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시중에서 내가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걸 또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내가 매매로 싸게 살 수 있어서 만약에 월세 수익률을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좋게 줄 수 있다. 이 정도의 투자라면은 괜찮지 않을까? 지금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건물도 임장도 해보고 해봤는데 지금 강남권에는 수익률이 여전히 3%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은행 이자가 4%를 지금 넘고 있는데 3%도 안 되는 수익률로 건물을 팔겠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도둑놈 심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사람들이 뇌피셜에 지금 쌓여 있는 거죠. 뭐 강남의 부동산이라고 별 볼 일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의 절대 기준은 은행의 예금 이자. 이거보다는 높게 지금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지금 시장이 안 좋은 항상 기회는 그렇죠. 안 좋다라고 하는 곳에서 기회를 우리가 찾아보는 그게 그분 진짜 고수의 길이 아닌가 싶고요. 자, 연립 다세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매매 거래량이에요. 자, 매매 거래량인데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연립 다세대 거래량이 서울 기준으로 평균 그래도 3,600건 정도는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9월, 10월 에도 2,000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래량이 작은 게 맞아요. 자, 그럼 이 수요가 매매 수요가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네, 전세나 월세로 갔을 겁니다. 한번 매매가 아니라 전세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고요. 자, 전세로 가보니까 어때요? 9월달까지는 집계가 다 됐으니까 5,470건, 평균이 4,700건인데 훨씬 더 전세 건수가 많죠. 그래서 여전히 빌라에 대한 전세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줄어든 게 아니라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우리가 데이터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네, 알 수 있습니다. 전세에 대한 연립 다세에 대한 수요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전세 쪽으로 많이 옮겨갔구나. 자, 그럼 이번에는 월세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와, 월세 보니까 어때요? 와, 완전 장난 아니죠. 지금 23년에 들어서 22년에도 뜨거웠지만 23년 들어서는요. 연립 다세대의 이 월세 시장이 어때요? 역사상 가장 뜨겁죠. 엄청나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뭐죠? 연립 탓에 대한 수요가 없어진 게 아니다. 어떤 전세 사기나 역전세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우려와 걱정 때문에 매매 시장은 많이
지금 죽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수요가 어디로 갔다? 일부가 전세 시장으로 갔고 특히 많이 옮겨간 게 어디예요? 바로 월세 시장입니다. 자, 그럼 매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경매나 아니면 금매나 이런 걸로 살 경우에는 좀 싸게 살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아마 싸게 살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마 내년에는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월세 수요가 너무 탄탄해요.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사서 일부 내가 월세 수익을 최소한 은행 이자보다 높은 한 6에서 7%로 내가 맞출 수 있다. 그럼 과연 이런 투자는 어떨까? 이게 잘못된 투자일까요? 웬간한 건물 가지고 오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물론 연립 다세대는 고르실 때 신중하게 고르셔야 됩니다. 일단 역세권 지하철역에서 그렇게 한 10분 이상 떨어지면은 조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일단 가까운 곳, 그리고 또 아주 또 오래되면 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리스크가 또 있기 때문에 뭐 어디 고쳐달라, 어디가 고장났다 이러면 또 이런 걸 또 관리하는 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10년, 기왕이면 한 5년 안에 신축 정도를 하신다라면 새 거니까 관리에 대한 리스크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연립 다세대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다. 자, 이번에는 오피스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피스텔의 매매 시장을 먼저 볼 거고요. 자, 오피스텔도 보시는 것처럼 매매 시장이 어때요?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서울 평균이 한 976건인데요. 지금 10월 달 기준으로 654건. 이 오피스텔 시장도 한 22년 초반 정도, 19년 말부터 2020년, 21년, 22년 초 정도가 가장 매매 시장이 뜨거웠고 이 이후로는 매매 시장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시장이 죽어 있어요.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죠? 경매 물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완전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매 시장이 안 좋으면 어디로 가요? 네, 전세나 월세로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세를 보도록 할게요. 와, 지금 어때요? 전세가 평균이 1157건인데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9월, 10월 달에 거의 1800건 정도 됩니다. 여전히 평균보다 굉장히 높죠? 즉 무슨 얘기예요?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 수요는 여전히 지금 빵빵하다. 굉장히 좋다. 오피스텔 시장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다. 지금 매매 시장만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기회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아마 내년 어느 즈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 물론 지금도 일부 보면은 경매나 이런 걸로 하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또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번에는 월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와, 월세 어때요? 월세가 평균이 1422건인데요. 9월 달에 2500건. 월세 시장도 어때요? 오피스텔이 정말 뜨겁죠. 그리고 23년 2월 달이 제일 뜨겁습니다. 2월이랑 7월. 그래서 야, 오피스텔도 월세 시장이 굉장히 뜨겁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결국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의 수요는 여전하다. 하지만 이 수요가 매매가 아니라 전세나 특히 월세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동을 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합하면 매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좀 싸게 살 수 있고 월세가 이렇게 거래량이 많다라는 건 월세가 수요가 많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은행 이자 한 4% 정도 하는데요. 한 6에서 7% 정도 내가 월세 수익률을 내가 세팅할 수 있다면 이런 투자는 저는 나쁘지 않다. 지금 강남에 한번 강남이든 어디든 건물이나 구분상가 한번 알아보세요. 수익률 4%짜리가 대다수입니다. 네, 수익률 4%짜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왕이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경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깊이 있게 또 고민하시고 그리고 또 연구하고 알아보고 이러신 분도 계실 거고 아예 뭐 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결국에는 꾸준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결국은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적절한 시기에 실행하고 이런 분들이 부자가 되죠. 그리고 어떤 이런 대박 투자 이런 거 절대 보지 마시고 철저하게 이런 데이터 팩트에 기반해서 안전한 투자 위주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리치고에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너무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모든 분야를 모든 지역을 제가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리치고의 데이터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인사이트를 결합을 해서 누구나 다 내 동네 내가 관심이 있는 그런 부동산이 있잖아요. 나는 어려서 나는 오피스텔에 관심이 있어. 연립 빌라 다세대에 관심이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철저하게 지역별로 이야기해주는 채널이나 이런 컨텐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꾸준하게 리치고에 쌓아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프로젝트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제가 2024년부터 제가 6개월 단위로 아마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시켜서 이분들이 꾸준하게 컨텐츠를 쌓아가고 그런 방식으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데이터에 근거해서 많은 분들의 부동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연말이라 다들 바쁘실 텐데요. 좋은 시간 잘 보내시고 따뜻한 연말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조로의 매도 기회가 왔다.